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츠로에서 형사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사 전문 정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 이런 범죄들도 결국 만만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단순 명예훼손 혐의 하나만으로도 징역 4개월이나 또는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훼손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지, 또 어떤 요건을 갖출 때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또 두 번째 요건인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정성은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거나 혹은 특정인이 지목이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 요건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소문에 대한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고 또 바로잡기가 어려운 온라인의 특성과 또 비방의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더욱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2배 이상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고요.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나 혹은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게 대비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일반 명예훼손의 3가지 요건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적절한 초기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요.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의뢰인도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임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을 험담하고 또 허위사실을 전파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는 고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일단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이 오해를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고요. 고소인의 오해와 달리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전혀 없는 사이라 고소인의 실명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의 특성상 우연하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해서 적절하게 좀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내 억울함만 잘 호소한다면 당연히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서도 누구는 혐의가 인정된다 라고 보고요, 또 저는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등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충분히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형태의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가 되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로블레스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 전문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